미역국 먹었네? 세희씨 생일이라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김세희씨 오늘 오전에 미역국 드셨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 다르네. This area includes a bathroom an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썸네일 사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세희 씨가 7년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던 영상을 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7년 전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니까 김세희 씨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김세희 씨의 가슴 속에 있었던 본인의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하면서 권력을 얻으면서 확고한 것인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7년 전의 모습 자체는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인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순수해 보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김세희 씨를 MBC 기자 출신 당시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김세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멀쩡했고 그리고 나름 되게 샤이가이였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이 김세희 씨의 50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김세희 씨의 지인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생일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25일 바로 어제죠. 김세희 씨의 재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쯔양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등 총 5건에 걸쳐서 기소가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된 건이었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던 재판이지만 상당한 의미를 남겼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검 과학수사팀을 통해서 김세론 씨의 녹취 조작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다름 아닌 대검에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마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충분히 다뤘던 객관적 포렌식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하나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세희 씨 생일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세희 씨 생일을 맞이해서 초도 불어주고 케이크도 자르고 싶었지만 현 단계에서 김세희 씨를 조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신 김세희 씨가 오늘 어떤 식단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소고기 미역국 먹었네? 세희 씨 생일이라고 잘 챙겨 먹네. 미역국 먹고 콩조림 먹고 배추김치까지 먹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김세희 씨 오늘 오전에 미역국 드셨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심에는 소고기 묵국, 매운 시래기 조림, 조미김, 떠먹는 요구르트까지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 닭곰탕, 양파 장아찌, 배추 김치까지 아주 그냥 고기까지 다 먹었잖아요. 미역국으로 시작해가지고 닭곰탕까지 서울구치소 다르네. 좋은 것 같습니다. 식단이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신 것 같은데 as the heavy iron door opens, a small space is revealed. This area includes a bathroom and there is a small shelf on each side for storing personal belongings. During mealtimes, a table is constructed by making it stand out of thick cardboard and placing a coated paper top on top. For the safety of the inmates, the trays and tableware are made of plastic. It is a space large enough for an adult male to lie down flat. There is a single fan and a notice listing the basic rules for inmates.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the world inside these iron doors. 역지사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김세희 씨 꽹과리 치고 찾아와서 난리 치고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참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김세희 씨가 오늘 어떤 일을 했냐면 50세 생일을 맞았어. 솔직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본인의 생일 기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들을 올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50번째 생일을 감방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감방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7월 중순에 열릴 재판이 시작되면 저희 구속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잘못된 일인지 다들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가장 속상한 것은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저의 어머니이고 그 다음으로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다시피 5월 18일 일요일에 이거 쓸데없는 얘기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5월 19일 화요일에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본인이 한 후보의 성접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인신의 구속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정치 관련 문제 사건을 추가로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 등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리안 감독님 등 가세현 직원들이 가세현을 지키고 대한민국 우파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현장 출동을 비롯해 방송을 해주신 점 많이 감사드립니다. 가세현 팬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직접 오셔서 가세현을 빛내주신 강신업 변호사님, 오상종 자유대한 호국단 단장, 홍인정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 김종현 새마을방송부장님 등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가 구속됐을 때 울분을 토해주신 전한길 대표님, 성창경 대표님 등 수많은 우파 애국전사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애국전사 뭐야? 무엇보다도 어떠한 어려움과 수많은 음해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세현 끝까지 응원해주신 가세현 팬클럽 여러분들, 특히 정규중 회장님 등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5월 26일에 구속됐으니 오늘로 딱 한 달이 지났네요. 6개월 구속기간 금방 지나갑니다. 긍정적이야, 긍정적. 반드시 대한민국 우파 이념 가치를 바로 세우고 독재 정권의 당당히 맞서게 싸우겠습니다. 무슨 투사네.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다 보니 복도로 오가다가 윤석열 대통령님, 한덕수 국무총리님 등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수척해진 모습에 많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여기에 있으며 서울구치소 주차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윤석열 대통령 연호가 정확하게 다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연호에 큰 힘을 얻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온 다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 위원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에 대한 테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무슨 테러를 지시했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세희가 자살할 때까지 괴롭히면 매달 1,000만 원의 영치금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실제로? 진짜 몰랐네. 김세희를 추가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 위원장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에 대한 테러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김세희가 자살할 때까지 괴롭히면 매달 1,000만 원씩 영치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깜빵에서 유튜브를 보진 못했을 거고 또 어디서 흘러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까지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테러 발언 과정에서 김땡진, 엄땡웅 등 특정인의 성명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서에서 은 위원장에 대한 스토킹과 협박 등 범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스토킹 잠정 조치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잠정 조치를 통해서 깜빵에 있는데도 본인 이름 언급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때입니까, 우리 김세희 씨? 거기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진짜. 아울러 유튜브 코리아, 구글 코리아 역시 이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 은 위원장 채널을 삭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가세현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구속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곁에서 대한민국 우파의 가치를 세우고 우파 국민들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진실의 편에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속된 것 역시 약자인 김세론 배우의 유가족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까지 약자의 편에서, 진실의 편에서 당당히 싸울 것입니다. 지금 리안 감독님을 비롯한 가세현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방송을 책임지고 계신데 후원이 예전만 못해.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감옥에서 진짜 별 생각을 다 해. 아니, 뭐 감옥에서 후원금까지 걱정할 때 있냐고요, 진짜. 진짜 오지랖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아유.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은 위원장은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으니 대표직을 가져오겠다면서 임시이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좌파들이 가세현을 없애려고 김세희 구속을 설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세현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하루빨리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가세현이 제가 구속되어 있는 6개월 동안 중범죄자 은 위원장에게 빼앗기는 황당한 일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인 강용석을 강용석 씨 왜 나와 갑자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강용석 씨가 왜 나와? 거기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나 봐.
그냥 원한 관계에 있는 분들, 아니 그때 당시에 자기가 화났던 사람들 한 명씩 다 이름 적나 봐. 어떻게 진짜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하니까 망상까지 이르게 됐나 봐 진짜. 강용석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고 합니다. 부디 위기의 가세연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 대표님 등 수많은 우파 애국전사 여러분들, 지금 위기의 가세연 많은 응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신 손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용석 씨 깜짝 놀랐겠네. 어쩜 저래, 어쩜. 진짜 사람 안 변한다. 아니, 진짜. 강용석 씨 이름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은현장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을 거야, 진짜. 너무, 지분을 팔아서 강용석 씨로부터 그 지분을 은현장 대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뇌 구조가 이루어졌군요. 아니, 강용석 씨 입장에서도 맨날 저격당하는데 그거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팔면 되지. 그게 왜 잘못된 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1도 반성을 안 해. 그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세희 씨가 본인과 함께 방송을 했던 출연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그들의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네 아내까지 괴롭히는가 하면 딸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진짜 그 가족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힌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큰 중죄를 저질렀는지,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사회생활에 불과할 정도로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한 인간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 모두를 저격했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김세희 씨 관련돼서 어제 찌양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도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후 4시 30분에 진행이 됐는데, 근데 앞선 재판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한 6시 정도까지 이 재판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6시 반 정도까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김세희 씨 변호사가 나타났는데, 김세희 씨가 불출석한다는 얘기를 전하면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 보는 케이스거든요, 직접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구속된 당사자가 재판에 안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본인의 자율 의지에 따라서 재판에 불출석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고지도 없이 상의도 없이 재판에 안 나와버렸다. 그래서 그 담당 변호사도 굉장히 벙쪄하면서 뭐야 김세희 씨가 불출석했다는 내용을 전하는데 저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왜인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이 찌양 재판의 판사님이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딱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세희 씨가 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인용해달라라고 했더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랐고요. 그렇다면 방청인 제한이라도 해달라라고 했더니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방청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기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 너무 황당한데,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늘 조심하고 있다, 테러 위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은현장 대표가 뭘 사주를 해서 뭐 특정인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그냥 있어도 지옥인데 지속해서 본인을 테러할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얼마나 극대화됐으면 아예 나올 생각조차 못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김세희 씨가 전과 달리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김세희 씨가 본인이 김수현 씨로부터 고소당해서 기소됐던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애당초 부지석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박종명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부지석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하고 박종명 변호사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김세희 씨가 실질적으로 전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 2명의 두 곳의 법무법인을 썼는데 김세희 씨의 어머니가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초동 바닥에서 소문이 쫙 났다고 합니다. 전관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지 수소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씨는 본인이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직진만 할 인간이다. 그래서 함께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실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김세희 씨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부지석 변호사나 권영찬 씨가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전공까지 썼다? 김세희 씨가 굉장히 이번 재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촉각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판이 원래 4시 반에 진행되기로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근데 이제 재판을 방청하러 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김세희의 피해자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세희 씨를 위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김세희 씨의 피해자분들이 집단적으로 다 모인 거야. 저도 김태현 변호사를 그날 사실 2번째로 봤어요. 처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한번 봤고, 구지역. 그날 처음으로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을 걸어본 게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은현장 대표.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세희 씨가 굉장히 원한을 갖고 있는 분의 아드님도, 자제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방청하는데, 와, 진짜 약간 무슨 김세희 피해자 모임이었어요. 피해자 모임. 피해자 모임이 약간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네, 고생 많으셨다. 라고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날 찌양 재판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또 다른 김세희의 변호사가 있었다. 즉, 김세희 씨가 기소돼 재판받는 또 다른 사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재판을 얼마나 받는 거야, 이거? 찌양 건에, 김수현 건에, 집중수사팀 건에다가, 지금 공익신고자 건에다가, 개인정보법 위반도 아직 진행되나요? 아니, 도대체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지금 6건, 7건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분은 진짜. 아니, 모르는 변호사가 있어. 그래서 재판장도 이 사건과 그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기 다른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배는 왜 거론이 안 되고 있나요? 이 건은 완전히 다른 건이에요. 왜냐하면 김세희 씨는 먼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먼저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내용들도 조만간 시청자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다 관련돼서 병합돼가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세희 씨가 구속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영장실질심사로 자리를 비운 본인을 대신해서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줬어요.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와달라고.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단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그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편지를 쓰는 내용들 봤잖아요. 김종현 부장님 감사합니다는 적혀 있는데 김소연 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기도 한 부분이에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끝까지 쥐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셨어야죠.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 기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지금 현재 찌양 사건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구속돼 있는 인물이 구재혁 씨입니다. 징역 3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구재혁 씨가 명예훼손 병합건이 있었어요. 이게 12건이 병합돼서 징역 2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소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맡아서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김소연 변호사를 결과적으로 구재혁 씨가 손절일까요? 그냥 이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감형됐어. 징역 1년으로. 김소연.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손만 대면 이렇게 유일하게 구재혁 씨가 지금 찌양 사건으로 구속돼 있죠. 심지어 구재혁 씨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은 최모 변호사는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 12건에 대해서 징역 2년, 김소연 변호사가 할 때까지만 해도 딱 떨어졌는데, 손 떼자마자 징역 1년으로 감형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김소연 변호사가 김세희 씨 변호를 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김소연! 힘들 때 그렇게 사람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김소연님 변호사님 가면은 우리 가세형 김세희 씨 재판 놓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끝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관 이후 변호사들이 뭐가 다 중요합니까? 실력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만 굳게 믿고 가겠습니다. 글도 좀 쳐주시고 그러세요. 세 번째, 이번 방송을 시작한 세 번째가 뭐냐면, 김세론 녹취 AI 조작 파일 검찰에서 인정됐다. 오늘 핵심, 기분 좋은 내용. 왜 이게 기분 좋냐? 작년 4월, 5월 달에 제가 모두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까지 검증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독 김세론 녹취, 따로 녹음의 짜깁기, 김세희 조작의 흔적. 최근 구속 기소된 김세희 대표는 배우 김수현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말하는 고 김세론 배우의 음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감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음성 파일의 주파수 대역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짜깁기 흔적이 발견됐던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기자회견에서 네, 수현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는다고 하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가고 헤어졌어요. 중학교? 네. 배우 김수현 측은 조작된 음성 파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세희 씨는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김수현 측에서 의뢰한 거 아닌데 뭔 개소리. 저랑 이제 포렌식 업자랑 강경윤 기자가 의뢰한 거예요. 김수현 씨랑 아예 별개로 이루어진 사안이에요. 김수현 씨는 이거 의뢰한지도 모를걸? 결과는 알겠죠. 왜 김수현이라고 자꾸 뭉뚱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작 자료를 확보하고 입수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음성 분석 업체였습니다. AI 조작이라고 나왔다. 김수현 측에서 의뢰한 민간 업체를 믿겠다는 거냐?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녹음 파일을 재차 분석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음성 신호에서 끊김 현상이 있고 남성과 여성의 음성 주파수 대역이 다른 점을 찾아냈다. 즉 다른 기기로 녹음한 여성의 음성을 재생해 다시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 제가 시청자분들을 설득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말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내용들이. 왜냐면 제가 포렌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 보면 제가 5월 13일 날 이미 했던 내용이 검찰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13일 작년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기존 소음이 사라지거나 주파수 및 스펙트로그램이 감쇄되고 잔향 시간이 변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성 발화 중에도 비정상적인 주파수 감쇄가 확인이 되는데 이런 현상들 역시 편집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청취 분석과 시각적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종합하여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대검찰청 수사부에서 나왔던 내용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미 1년 13개월 전에 이 관련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내용들.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의미는 다른 장비로 녹음이 되었거나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화된 음성을 인위적으로 짜깁기 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들을 그때 말씀드렸냐면 김세론 씨의 목소리는 AI 녹취가 된 것 같다. AI 녹취를 통해서 생성됐다. 그런데 남성의 목소리는 우리와 주고받았던 그 남성이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니까. 근데 녹취 조작된 거랑 이 남성의 목소리를 합치려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녹화나 서로 다른 장비를 통해서 녹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검증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생성된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듣고 틀고 이 남성의 목소리를 덧입히는 방식, 여기에서 스타벅스에서 나왔다는 음악까지 덧붙이면서 본인들이 노출되는, 걸릴 수 있는 여지를 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숨소리, 제가 말을 하면서도 숨소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바람소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바람소리가 들어가면 우리 귀에는 이 목소리 위주로 들리지만 실제적으로 녹음기에 담길 때 이 내용들이 잡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음을 제거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면 이 잡음과 내 목소리가 맞물리는 부분들이 뭉개지거나 아니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일이 있냐? 정교하게 만들어진 AI 녹취 음성은 자연스러운 잡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 콧소리나 에어컨 소리나 현장에서의 새소리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해도 기계가 만든 목소리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를 지니냐? 일반적인 사람의 목소리는 잡음 제거하면 하거나 뭉개지거나 발음 소리가 잡음과 맞물려서 안 들려요. 그런데 AI로 생성된 김세론 씨의 목소리는 잡음을 제거해도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지난해 이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꼭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진짜 믿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진짜 지켜주세요. 알았어. 너도 계속 네, 수연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중학교? 네, 인초 때부터 사귀고 대학교 들어가서 좀 있다가 헤어졌어요. 너 어디 대학 갔어? 저 중앙대요. 축하해. 근데 수연 오빠랑 거기 회사 골드메달 사람들 정말 무섭고 뭐든 당하는 인간들이라
결과적으로 사람의 목소리와 생성된 AI 목소리인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면 김세론 씨의 목소리는 굉장히 또렷하게 들리는데 반해서 이 남성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작게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뭉개지는 현상을 시청자분들이 직접 목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과수에서는 왜 판명 불가라고 했을까? 여기가 또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방송하기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과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렌식 법상의 동일성과 원본성이 확보돼야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과수에서도 부득이 판명 불가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파일이 원본이 있는지를 확보를 해야지 이 파일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작된 파일이 원본과 얼마나 동일한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원본 확보가 이루어지고 그 원본 확보를 통해서 조작된 파일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원본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 부분에서 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들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이 동일한 파일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포렌식 법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A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럼 이 파일이 동일한 값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 카톡 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이 갖고 있는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원본이 메신저 시스템을 통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압축을 해요. 우리는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코딩 과정에서 파일 내부의 고유한 값,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가 완전히 변형돼서 외관상으로는 똑같이 우리가 들릴 때 똑같은 녹취예요. 똑같은 김세론 씨의 녹취고 똑같은 그 뉴저지 제주보호자의 목소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파일의 디지털 데이터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동일한 자료라고 국과수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해시값이라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시값이 달라지더라도 주파수 불연속성 같은 음향적 분석 기법을 통해 동원을 했기 때문에 조작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국과수에서는 파일이 동일한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니면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100%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 파일이 실제로 변조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주파수 대역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 비교 분석 등을 통해서.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했고 결과적으로 편집, 즉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고 판명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상엔 이런데 유럽에서는 인지적 해시값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해시값이 있기 때문에 이 원본과 100% 동일한 파일이 확인돼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유럽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송되는 카톡 등을 통해서 전송되는 파일들이 결국 해시값의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파일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는 개념이 바로 인지적 해시값입니다. 이 포르노 사이트라는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제가 헤비 업로드해.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요. 내가 업로드를 했다는 게 드러나. 근데 우리나라의 그 현재 포렌식 현행법상은 내가 여기서 만든 포르노와 업로드한 포르노가 100% 동일해야지 증거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내가 카톡 등이나 이메일 통해서 전송하는 과정에서 해시값이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올린 영상과 실제로 올라간 영상의 해시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다고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아니다. 카톡 등을 통해서 변형이 되면서 조금씩 값이 달라지지.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졌어? 근데 그 분량이 달라졌어? 그 의도가 달라졌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해시값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인 내용이 같은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결국은 우리나라 역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조사를 했던 분석을 했던 이 주파수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AI 조작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은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100% 동일한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일한 원본을 어떻게 찾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런 AI 녹취 조작 범죄를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인지적 해시값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렌식 업자분이 제게 자문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취 조작이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적발된 소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작년 3월 27일부터 가로세로 연구소가 카톡을 조작했을 때 제가 카톡 조작임을 밝혀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카톡 조작 있잖아 라고 인지를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카톡 조작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의 집단 광기에 같은
다구리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네가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빨리 김수현을 취재해라 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하나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조작됐고 이 파일에서 포렌식 값을 동반한 원본을 공개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 김세희 씨가 다급한 나머지 5월 7일 날 김세로 씨의 AI 녹취 조작을 공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녹취가 조작됐다고 밝혔고 관련 자료들, 관련 사진들 모두 다 공개했을 때도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치 제게 씌워진 누명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리 쓸고 닦고 해도 그 억울한 누명의 흔적은 진하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 그런 누명을 씌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 조작 역시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근거를 통해 반박을 해도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 분량의 내용을 조작을 통해 만들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들어도 이게 진짜 김세론 씨 목소리에 맞는 것 같다. 지금이야 JTBC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당시의 내용, 제가 옆방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지상파 방송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다뤄준 매체가 있었습니까? 적어도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영 기자나 포렌식 업자나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려준 은현장 씨 덕분에 이번 사안들이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졌고 조작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년간의 투쟁 끝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사기관에서까지 녹취 조작이 확인된 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7일 날 같은 시간대에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그랬습니다. 차라리 5월 7일이 아니라 5월 8일이나 5월 9일 날 기자회견 하는 게 어떻겠느냐. 김세희가 어떤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섣불리 했다가 우리 뒷바꿀 맞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공개돼서 이번 사안이 어그러질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강경윤 기자나 포렌식 그 업자나 또 다른 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 대중들은 지금 믿고 싶은 걸 믿고 싶다. 본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믿고 싶어하지 진짜 실체적 진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중들이 뇌리 속에 각인된 이 정보에 대해서 결코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야지만 반전의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굳이 무리해 가면서 5월 7일 날 오후 2시에 하는 김세희 씨의 옆방에서 4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즉각적으로 당시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김세희 씨가 이진호의 목소리를 덧입혀서 만든 10억짜리 AI 조작 녹취라든지 모나미 볼펜 살인사건과 같은 촌극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승부수가 신의 한 수였고 그 승부수가 통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내놓고 쳐맞아도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김세희 씨가 이런 모습에 압박을 느껴서 카톡을 조작하고 AI 녹취 조작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방에 있게 됐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텨줬던 김수현 씨가 없었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김수현 씨 본인이 120억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이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수현 씨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얼굴조차 공개를 못하고 방송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 방송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정말 자료 하나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의지와 욕망 하나로 저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